당신은 매달 10만 원씩 통신비를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당신은 사실 매달 10만 원씩 강남 특급 호텔 짓는데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이 숫자를 보십시오. KT의 호텔 사업 매출이 2020년 297억 원에서 2024년 214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7배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당신이 원했던 5G 속도는요? 광고에 4%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통신비를 냈다면 총 200만 원을 쓴 겁니다. 소나타 한 대 값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당신이 받은 건 뭡니까? 광고에서 약속한 20배 빠른 속도? 아니요. 영화 1초 다운로드? 천만에요. 원격 수술 가능한 초저지연? 꿈도 꾸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받은 건 과장 광고, 번호 이동 담합, 그리고 약속 안 지킨 투자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만 해도 1299억 원입니다. 오지 광고 위반 336억 원, 번호 이동 담합 963억 원. 이게 대한민국 1등 통신사들이 지난 5년간 받은 성적표예요. 그런데 오늘 밤 뉴스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통신사들이 방송국 최대 광고주 중 하나거든요. 1년에 수천억 원씩 광고비를 쏟아붓는 손님한테 기자들이 칼을 들이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칼을 들겠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우롱해온 이 시스템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통신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당신 가족의 생존 문제입니다. 당신 자녀의 미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휴대폰 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KT로 아니면 LG U+로 옮겨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왜 다른 통신사는 없는 걸까요?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30년입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성공적으로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 세 집안이 대대손손 마을을 나눠 다스린 것처럼 SK텔레콤, KT, LG U+, 이 세 회사가 한국 통신시장을 완벽하게 3등분해서 지배해왔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30년 동안 단 하나의 새로운 경쟁자도 못 들어온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치킨집도 매년 수천 개씩 생기고 망하는 나라에서요. 커피숍도 골목마다 3개씩 붙어 있는 나라에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배급이었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3개의 창구 중 하나를 고르는 것 뿐이었던 겁니다. 마치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김치를 사는데 브랜드는 3개지만 사실 전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해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oat. 중세시대 성 주변에 깊게 파놓은 물길 있잖아요. 적군이 성벽에 접근 못하게 막는 그 해자요. 통신 3사는 지난 30년 동안 이 해자를 엄청나게 깊고 넓게 파왔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절대 건너올 수 없을 만큼요. 어떻게 봤냐고요? 첫 번째 해자는 돈입니다. 통신사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기지국 1개 세우는데 수억 원입니다. 전국에 수만 개를 세워야 하니까 총 수조 원이 필요해요. 주파수 사는 데만 수천억 원, 직원 고용, 고객센터, 마케팅 다 합치면 10조 원도 모자랍니다. 10조 원이요. 삼성전자 1년 순이익이 35조 원입니다. 그 삼성이 3년 벌어야 통신사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도박을 하겠어요? 두 번째 해자는 시간입니다. 설령 돈을 모았다 쳐도 기지국 수만 개를 세우는데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 5년 동안은 한 푼도 못 법니다. 오히려 매달 수백억 원씩 적자가 쌓여요. 직원 월급, 건물 임대료, 장비 유지비. 투자자들이 5년 동안 적자를 견딜 배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 번째 해자는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SK텔레콤, KT, LG U+를 쓰고 있어요. 번호도 바꾸기 귀찮아하고
익숙한 걸 선호하죠. 새로운 통신사가 나타나도 이거 진짜 터지긴 해?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부터 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만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8번이나 새로운 통신사가 도전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가장 최근 사례가 2024년 스테이지 X입니다. 야노유자, 더존, 비존 같은 IT 대기업들이 뭉쳤어요.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써가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31일 선정이 취소됩니다. 왜요? 돈을 못 모은 겁니다. 자본금을 2조 5천억 원 내야 하는데 실제로 확보한 건 500억 원도 안 됐어요. 심지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찍힌 자본금이 1억 원밖에 안 됐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약속한 돈을 안 낸 거죠. 왜 안 냈을까요? 승산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장비도 엄청 비싸고 훈련도 몇 년씩 해야 하고 산소통도 챙겨야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깃발 꽂고 내려오는 거죠. 누가 이런 일에 돈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통신 3사가 파내자는 돈과 시간과 신뢰라는 세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벽은 너무 높아서 삼성도, 현대도, 롯데도 넘보지 않습니다. 그럼 통신 3사는 그 3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었을까요?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했을까요? 천만에요. KT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KT가 요즘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통신, 오지? 아닙니다. 호텔이에요, 호텔. 믿기지 않으시죠?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T 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호텔 사업 매출이 2020년 29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214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7배가 늘어난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65%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보다 빠른 성장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비밀은 땅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걸려면 전화국이라는 건물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KT는 전국 도심 한복판에 크고 좋은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명동, 강남역, 송파 전부 황금 땅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 장비가 작아졌죠. 냉장고만 하던 교환기가 노트북만 해줬고 결국 전화국 건물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쓸까요? 통신 인프라 투자했을까요? 5G 기지국 세울까요? 아니요. 호텔을 짓는 거예요. 노보텔 동대문, 안다즈 강남, 소피텔 송파, 르메르디앙 명동 들어보셨죠? 전부 KT 땅 위에 서 있는 특급 호텔들입니다. 하룻밤에 30만 원, 40만 원씩 받는 곳들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통신회사가 본업인 통신 투자는 안 하고 왜 호텔을 짓느냐는 거죠. 답은 더 간단합니다. 투자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마치 동네에 슈퍼마켓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 주인이 굳이 물건을 새로 들여놓거나 매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들은 어차피 여기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유 사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어요.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아무리 불친절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느려도 당신은 계속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독점의 본질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고객은 왕이 아니라 인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19년 4월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죠. 청와대에서 축하 메시지가 나왔고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텔레비전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광고 문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LTE보다 20배 빠릅니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원격 수술이 가능한 초저지연 기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빈다. 굉장하죠? 마치 SF 영화 속 미래가 당장 내일 온다는 듯이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5G 요금제로 바꾸고 나서 체감이 됐습니까? 영화가 정말 1초 만에 받아졌나요? 유튜브 버퍼링이 사라졌나요? 게임핑이 크적으로 줄었나요?
아니죠. 솔직히 LTE 쓸 때랑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히려 더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금은 확실히 올랐어요. 월 5,000원에서 1만 원씩은 더 내게 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3년 동안 자료를 뒤지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측정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았어요. 그리고 2022년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과징금 336억 원 부과, SK텔레콤한테 168억 원, KT한테 139억 원, LG U+한테 28억 원을 물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과장 광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광고에서는 최대 속도가 20기가비트 퍼 초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경험한 평균 속도는 0.8기가비트 퍼 초였어요. 광고의 4%밖에 안 나온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동차 광고를 봤어요. 이 차는 최고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멋지죠?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시속 12km밖에 안 나왔어요. 자전거보다 느립니다. 이게 과장 광고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당연히 사기죠. 그런데 통신사들은 이걸 전 국민한테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지하철 광고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매일 거짓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336억 원 과징금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SK텔레콤 연 매출이 18조 원입니다. 168억 원은 매출의 0.09%예요. 당신이 월급 300만 원 받는데 2,700원 벌금 낸 거랑 똑같습니다. 편의점에서 껌 한 통 값이에요. 이게 처벌입니까? 이건 통행료입니다. 거짓말해도 돼. 대신 나중에 껌값 하나 내면 돼. 이게 대한민국 공정거래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28GHz 주파수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G 속도를 진짜 빠르게 만들려면 특별한 주파수가 필요해요. 28GHz라는 건데요. 이걸 도로에 비유해 볼까요? 기존에 쓰던 주파수는 왕복 2차선 국도입니다. 차가 좀 막혀요. 출퇴근 시간엔 거북이처럼 기어가죠. 그런데 28GHz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한 20배 빠른 속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주파수 때문이었어요. 통신 3사가 2018년에 정부한테 이 주파수를 샀습니다. 경매로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고요? 3조 6,178억 원입니다. SK텔레콤이 1조 2,598억 원, KT가 1조 5,868억 원, LG U+가 7,711억 원, 3조 6천억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인천공항 이 터미널 짓는데 5조 원 들었어요. 그거의 70%입니다. 세종시 만드는데 22조 원 들었는데 그거의 16%고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샀으면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조건을 달았어요. 3년 안에 기지국을 각각 15,000개씩 세워라. 이게 의무였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자, 결과를 볼까요? SK텔레콤은 1,650개 지었습니다. 목표의 11%. KT는 570개, 목표의 8%. LG U+는 842개, 목표의 5.6%. 학교 시험으로 치면 11.4.6점짜리입니다. 이게 낙제입니까? 아니요. 이건 아예 시험을 포기한 겁니다. 이름만 쓰고 엎드려 잔 거예요. 결국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3사 모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3조 6천억 원 넘게 주고 산 주파수를 정부가 도로 뺏어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3조 6천억 원을 내고 받은 주파수인데 왜 기지국을 안 지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SK텔레콤 현금만 6조 원 넘게 갖고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 천만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랑하던 회사들이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기지국 한 개 세우는데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15,000개를 지으면 수조 원이에요. 그 돈을 투자해서 5G 속도를 진짜 빠르게 만들면 뭐가 좋아요? 고객이 만족한다? 그래서요.
고객은 어차피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SK 싫으면 KT 가고, KT 싫으면 LG U+ 가고,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수조 원으로 차라리 호텔을 짓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던 거죠. KT 호텔 사업이 4년 만에 7배 성장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장신이 5G 요금을 내는 동안 그들은 강남에 특급 호텔을 올렸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당신은 20배 빠른 속도를 믿고 돈을 냈는데 받은 건 4% 속도였어요. 그 돈은 호텔 건설비로 들어갔고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정부는 뭘 했나요? 주파수만 회수했어요. 3조 6천억 원은요? 안 돌려줬습니다. 그냥 먹은 겁니다. 벌금은요? 없어요. 감옥 간 사람? 없습니다. 책임진 임원? 아무도 없어요. 대신 소비자가 책임졌죠. 5년 동안 거짓 광고 믿고 비싼 요금 내면서 느린 속도 참았으니까요. 이제 단통법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법 만든 사람들도 뭘 하는 법인지 헷갈렸던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휴대폰 살 때 보조금 제대로 주라는 법입니다.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됐어요. 왜 만들었냐? 당시에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완전히 엉망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새 손님한테는 100만 원씩 주고 10년 넘게 쓴 단골 손님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심지어 대리점마다 금액이 다르고 같은 대리점에서도 사람 봐가면서 다르게 주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충성 고객이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어요. 규칙을 정했습니다. 보조금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그리고 최대 3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잖아요. 신규든 기존 고객이든 똑같이 대우한다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볼까요? 2013년 단통법 시행 전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1116만 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신사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다녔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경쟁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된 후인 2022년에는 453만 건, 뚝 떨어졌어요. 663만 건이 줄어든 겁니다. 비율로 치면 59% 감소, 거의 60%가 증발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잘해서 고객들이 만족했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답은 담합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어느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거기 12층에 시장 상황반이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고요? SK텔레콤, KT, LG U+ 직원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회의 내용이 뭐였냐? 오늘 우리 회사로 몇 명이 번호 이동했나요? 너희 회사는 몇 명 왔어? 그럼 우리 보조금 좀 줄일까요? 그럼 우리도 줄일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6번이나 만났어요. 3년에 76번이면 2주에 한 번 꼴입니다. 비율을 들어볼까요? 동네에 치킨집이 3개 있어요. 원래는 서로 손님 뺏으려고 경쟁하잖아요. 우리 10,000원, 우리 9,000원, 우리 8,000원 이러면서 가격을 내리죠. 그런데 새 치킨집 사장님이 뒤에서 몰래 만나서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야, 우리 다 같이 15,000원으로 통일하자. 손님들은 어차피 치킨 먹어야 하니까 어디든 올 거야. 서로 가격 경쟁하지 말고 다 같이 비싸게 받자. 이게 담합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7월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963억 원,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 U+ 276억 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통신 3사가 모두 법원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우리는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담합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단통법은 결국 작년에 폐지됐어요. 11년 동안 시행되다가 끝났습니다. 왜 폐지됐냐?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소비자를 보호한다던 법이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3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주니까 통신사들은 그냥 전부 30만 원만 주면 됐어요. 더 줄 필요가 없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단통법은 누구를 보호했습니까? 소비자? 아니요. 통신 3사를 보호했어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담합을 합법화시켜준 겁니다.